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부모님이 점점 기억을 잃어가던 모습이 문득 떠오를 때, 같은 질문을 몇 번씩 반복하시던 목소리, 익숙한 길에서 길을 헤매시던 순간, 그 장면이 마음속에 남아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치매 가족력이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말로 꺼내기조차 무거운 주제입니다. 괜히 생각하면 불안해질까봐 아예 외면하거나 아직 멀쩡한데 뭘 벌써부터 걱정하느냐며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구자 시선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매 가족력은 공포의 예고장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두려움으로 덮어버리느냐, 아니면 준비의 계기로 삼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천천히 준비되는 변화라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그 준비가 시작되는 시점이 증상이 나타난 뒤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기억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일상에 불편이 생긴 뒤에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나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아직은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고 대화도 문제없고 검사에서도 큰 이상이 없을 때, 바로 이때가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무 증상도 없는데 괜히 걱정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치매 가족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정보라고 보고됩니다. 이 정보는 운명을 결정하는 낙인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힌트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같은 유전적 배경을 가지고도 누군가는 끝까지 일상과 기억을 지키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대부분 지금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치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약을 권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치매 가족력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 반드시 어떤 관점으로 삶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두려움을 키우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공포를 내려놓고 현실적인 준비를 시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몸은 언제나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심장이 갑자기 멈추기 전에, 숨이 가빠지고 혈관이 막히기 전에, 피로가 쌓이듯 뇌 역시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치매 가족력은 그 신호 중 하나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이 가장 여유 있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이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느냐, 아니면 삶의 리듬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매는 기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속도, 생활의 리듬, 회복의 방식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멀쩡한 지금,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지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려움을 조금 내려놓고 이 주제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치매는 정말 유전인가라는 문제를 과학적 관점에서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현실적인 준비로 이 주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치매 가족력은 공포가 아니라 신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치매는 정말 유전일까요? 부모가 치매였다면 나도 결국 그렇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미 답을 정해두곤 합니다. 어차피 유전이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 생각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렸다고 보고됩니다. 의학계에서는 치매를 단일한 유전 질환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정 유전자 하나로 결과가 결정되는 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족력이 있다는 것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가능성과 결정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비가 오는 것은 아니듯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매 위험을 결정하는 요인은 유전보다도 생활 요인의 비중이 훨씬 크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차이가 더 분명해진다고 보고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뇌는 예전처럼 쉽게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 상태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때 가족력이 있다는 것은 뇌가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환경 변화에 더 민감하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같은 생활을 해도 누군가는 버티고 누군가는 먼저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 빨리 신호를 받는 대신 더 일찍 준비할 기회를 얻는 셈이기도 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치매 위험 요인을 크게 두 축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바꿀 수 없는 요인, 나이, 유전적 배경 같은 것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꿀 수 있는 요인, 생활 습관, 수면, 운동, 식사, 그리고 하루의 리듬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바꿀 수 있는 요인이 전체 위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가족력을 가지고도 누군가는 끝까지 일상과 기억을 유지하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차이는 유전자보다 삶의 방식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치매 예방이라고 하면 갑자기 뇌를 많이 써야 할 것 같고 공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특별한 훈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뇌를 혹사시키는 것보다 뇌를 지속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환경이 훨씬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뇌도 근육과 비슷합니다. 쉬지 못하면 점점 기능이 떨어지고 회복할 시간을 주면 의외로 오래 버텨줍니다. 가족력이 있다는 것은 이 회복 시간을 더 의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지내왔다면 그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몸이 아직 버텨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 버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괜찮을 때 삶의 방향을 조금만 조정해주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매 가족력은 두려워해야 할 낙인이 아니라 삶을 정돈하라는 안내문에 가깝습니다. 이 안내문을 무시하면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지만 읽고 방향을 바꾸면 앞으로의 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생활 속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온 행동들이 어떻게 뇌의 노화를 앞당길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끊어야 하는지를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어떤 행동이 내 뇌를 가장 빠르게 지치게 할까? 연구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치매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변화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조용히 준비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부에서는
치매 가족력이 있다면 지금 반드시 끊어야 할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끊어야 할 것은 뇌를 쉬게 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를 많이 쓰는 것이 치매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적절한 자극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쉬지 못하는 뇌입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 뉴스, 스마트폰, 끊임없이 들어오는 정보, 특히 저녁까지 이어지는 화면 자극은 뇌에게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는 자는 동안 낮에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고 기억을 정돈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 시간이 매일 방해받으면 뇌는 점점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됩니다. 치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이 회복 방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즉, 남들은 괜찮아 보여도 본인의 뇌에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끊어야 할 것은 혈당과 뇌를 동시에 흔드는 습관입니다. 늦은 식사, 달콤한 간식, 불규칙한 식사 시간. 이 습관들은 단순히 체중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당이 자주 크게 흔들릴수록 뇌혈관과 신경세포에도 부담이 쌓일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단 음식과 과식은 뇌 회복 시간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뇌는 밤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고 복구해야 하는데 혈당이 계속 오르내리면 이 작업이 방해받습니다. 그래서 치매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끊어야 할 것은 움직임 없는 하루입니다. 뇌는 몸과 완전히 분리된 기관이 아닙니다. 몸이 움직일 때 혈액이 돌고 산소가 공급되고 뇌도 함께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고 저녁에는 소파에 눕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생활이 반복되면 뇌로 가는 혈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움직임이 부족한 생활은 뇌 노화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운동을 잘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뇌는 격한 운동보다 지속적인 움직임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움직임 없는 생활은 뇌에게 지금은 필요 없는 기관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불규칙한 생활 리듬입니다.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이 리듬이 매일 달라지면 뇌는 언제 회복해야 할지 혼란을 겪습니다. 치매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 이 리듬의 붕괴는 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뇌는 규칙 속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회복합니다. 이 네 가지 습관은 각각 보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 습관들이 오랜 시간 함께 쌓이면 뇌 노화의 속도를 눈에 띄게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치매는 특별한 사람이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회복이 계속 방해받을 때 조용히 다가오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더 무심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습관들을 하나씩 점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끊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지금 반드시 시작해야 할 한 가지 방향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려다 지치지 않도록 연구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축 하나만 분명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도 많고 끊어야 할 것도 많은데 그럼 도대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쉽게 지칩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피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이미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 관점에서는 언제나 한 가지 축부터 잡는 것을 권합니다. 치매 가족력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 반드시 시작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방향. 그건 뇌를 더 쓰는 것이 아니라 뇌를 회복시키는 생활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이라고 하면 퍼즐을 풀고 공부를 더 하고 억지로 기억력을 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적절한 자극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미 지친 뇌에 자극만 계속 주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뇌도 몸의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회복이 먼저입니다.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사용해도 기능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뇌의 회복은 언제 일어날까요? 의학계에서는 뇌 회복의 대부분이 밤과 수면 중에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낮 동안 쌓인 정보가 정리되고 불필요한 신호가 정돈되고 기억이 재배치되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 매일 확보되느냐 아니면 계속 방해받느냐가 뇌 노화의 속도를 가르는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그래서 치매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 축은 수면을 중심으로 한 하루의 리듬입니다.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언제 먹고, 언제 쉬는지 이 리듬이 매일 비슷하게 반복될수록 뇌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뇌는 예상 가능한 환경에서 가장 잘 회복합니다. 반대로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매일 다르고 저녁마다 자극이 많고 밤이 깊어질수록 더 깨어 있다면 뇌는 언제 정리해야 할지 혼란을 겪습니다. 치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이 혼란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거창한 계획보다 딱 한 가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밤을 지키는 것. 밤을 지킨다는 것은 일찍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벽한 수면을 만들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매일 비슷한 시간에 하루를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자극을 줄이고 속도를 낮추고 몸과 뇌에게 이제 쉬어도 된다고 알려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뇌는 분명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뇌 기능 유지에서 유리한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됩니다. 여러분, 이건 의지 싸움이 아닙니다. 뇌에게 일관된 신호를 보내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늦게 자고, 내일은 일찍 자고, 주말에는 완전히 흐트러지는 생활은 뇌를 계속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반면 조금 늦더라도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리듬은 뇌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치매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 이 안정감은 그 어떤 자극보다 중요한 자산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뇌는 한번 망가지면 끝나는 기관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면 반응을 바꾸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부의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치매 가족력이 있다면 지금 반드시 시작해야 할 것은 뇌를 훈련시키는 일이 아니라 뇌가 회복할 수 있는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이 한 가지 방향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확신과 함께 여러분이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중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치매 가족력이라는 쉽지 않은 주제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매 가족력이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가벼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의 선언도 아닙니다. 연구자 시선에서 보면
이 사실은 두려움이 아니라 정보에 가깝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신중하게 설계하라는 몸의 알림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같은 가족력을 가지고도 누군가는 끝까지 자기 삶을 지켜내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의지가 아니라 선택의 방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늘리는 방법도, 특별한 치료도, 어려운 훈련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치매 가족력이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치매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조용히 준비된다는 점. 둘째, 가족력은 운명이 아니라 환경에 더 민감하다는 신호라는 점. 셋째,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뇌를 더 쓰는 것이 아니라 뇌가 회복할 수 있는 삶의 리듬을 지켜주는 일이라는 점. 이 세 가지만 마음에 남아도 오늘 이 영상은 충분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지 못해도 괜찮고 가끔은 리듬이 깨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뇌를 혹사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뇌를 보호하는 방향. 불안에 끌려가는 방향이 아니라 차분히 준비하는 방향. 오늘 하루 아주 작은 선택 하나만 바꿔도 됩니다. 저녁에 화면을 조금 일찍 끄는 것,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조금만 일정하게 맞추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뇌에게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제 회복해도 된다. 이제 정리해도 된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한 기관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반응을 바꾸고 신호가 반복되면 그에 맞춰 적응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사람과 미루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집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라는 말, 이런 이야기에 자주 쓰이지만 이 주제만큼은 정말 그렇습니다. 증상이 없을 때, 아직 일상이 괜찮을 때, 아직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여러분께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댓글에 이 문장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부터 내 뇌를 지키는 삶을 시작합니다. 이 문장은 약속이 아니라 방향 선언입니다. 그 선언이 쌓이면 삶은 반드시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치매 가족력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삶을 좁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깨어있고 더 단단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회복하게 돕는 연구자로서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과학과 희망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